멋있게 소개했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괜찮았어요? 되게 번개도 아까 되게 크게 소리 들어서 저도 여기 안에 있었지만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 예, 저는 방금 소개받는 이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한국인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18년이요, 다시. 바로 99년에 7월 달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거의 18년이 되면 한국에 성인 나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성인이 된 지가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전화기를 끊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난 나라는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태어났는데 지금은 귀화했어요. 사실 여기는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좀 어쨌든 외국인이라는 그런 전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만나 뵙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면 뭐 지금 현재 뭐 한국에서 영화와 이런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 이주 노동하러 왔다가 이런 지금 현재 영화 그리고 그 이주민과 관련된 문화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단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저도 사실 떨리긴 하네요. 예.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역시나 떨립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99년대 한국에 죄송합니다. 네, 99년대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 영화는 뭐 이주민에 관련된 영화도 있고 그리고 문화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그런 영화들이 주로 수입해서 한국에 매국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여러분들 앞에서 약간 사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부모님들랑 힌디와 비슷한 그런 언어를 소통하고 방글라데시는 벵갈어를 사용하니까 벵갈어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했어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는 옛날에 인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는 200년 동안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는 언어가 벵갈어하고 그리고 영어는 자연스럽게 하는 나라긴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언어가 엄청 많아요. 몇 개일까요? 인도에 공식 언어. 네? 거의 가까워요. 55개인가 이 정도였어요. 미공식 언어는 몇천 개가 사실. 그래서 워낙 언어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서 집에서는 힌디어를 쓰고 힌디어와 가까운 거 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약간 벵갈어를 쓰고 그리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리고 삼촌은 원래 파키스탄에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또 언어도 되게 재미있는 언어인 것 같아서 그것도 따라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한국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엄청 언어들이 많으면 좀 답답하지 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은 생각하면 답답하지는 않고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민 예술로 소통한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로부터 얘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형제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중간은 아버님이에요. 우리가 가족 11명이에요. 안 놀랍네요. 방글라데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놀래요, 사실. 그러니까 족부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신 지금. 사진은 없어요, 지금.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형 중에서 제가 중간이고 그 바로 앞에 형은 일본에 살고요. 제 동생은 또 독일에 살아요. 여기 사진은 없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초콜릿 이렇게 해서 놀랐어요. 다시.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11명 가족을 찾기
예, 못 찾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주 노동으로 생각해서 오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어카운팅, 그 어떻게 보면 회계와 가깝죠. 경영 뭐 회계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가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유학을 자연스럽게 영어권에 대해서 관심 많다 보니까 핀란드나 이쪽 나라에 좀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잘 알다시피 유학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긴 했는데 근데 가족이 되게 크고 형제 많고 내가 어머니는 별로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심장에 걸리는 병이 있는데 키드니 다이알리시스라고 하는데 뭐 피를 계속 그런 순환 작업 어떻게 뭐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보다 20년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복잡했어요. 문제가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해외 유학하는 거는 포기했어요. 솔직히. 또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좀 잠깐 일을 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주 노동을 하는 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아직도 떨리네요. 왜 그럴까? 사실 이렇게 안 들리거든요. 네. 역시는 카페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도 어떻게 선택하게 됐냐면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브로커한테 주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한국인들이 다 자유롭잖아요. 어디나 다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결국 몇십 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기도 어렵고 또 미국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딱 한국은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줄 수 있는 비용을 딱 한국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고 그 전에는 그런 육체 노동을 그런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처음 이게 물론 실제 일하는 장면이 아닌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제가 출연하는 영화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영화 산업이 독립영화 산업이 그렇게 안 됐구나. 농담입니다. 독립영화는 그렇게 원래 찾아보기 힘들고 그 영화관들도 많이 못 찾으니까 아시죠? 네. 그래서 이주 노동을 했는데 시작하고 그렇게 뭐 유학을 하는 어떤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월달에 이렇게 내는 한국에 난 그때는 인천 아니었어요. 뭐 김포 그런 공항이었죠. 밤 8시 돼도 어둡지 않고 밝고 비 내리고 되게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처럼 한국에 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인터넷으로 발달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되게 신기한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십자 되게 많았어요. 제가 원래 생각한 한국은 불교 국가다 이렇게 막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양 영화 이런 거 보면 십자 나오고 그냥 귀신 나타나고 그런 걸 보고 약간 그런 좀 머릿속에 그런 거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산업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3D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3D. 3D가 어떤 뜻일까요? DDD.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는데? Dirty, dangerous, 하나도 difficult.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더러운 일들이죠, 사실 솔직히 말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되게 시끄럽고 냄새나고 엄청 그런 환경에서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일하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되게 이주민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약간 일을 하면 다치는 사람도 많고 그래 힘든 거 많았어요. 물론 그거 다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주노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또 보니까 되게 시끄럽게 24시간 동안 기기를 돌아가는데 바로 앞에서 그냥 약간 속소로 약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시끄럽고 엄청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 많이 했어요. 물론 그거 다가 아니지만 근데 뭐 약간 그런 환경에서 제 어머님이 병원비 그리고 뭐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가족에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이주 노동을 계속 해야 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주 노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같은 일을 하는데 약간 임금체불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비슷하게 연금 못 받고 그리고 뭐 약간 현장에서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평등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뭐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해외 와서 이주노동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그냥 자기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뭐 외국인이니까 뭐 더 이상 한국에서 엄청 많은 것이 바라보지 않고 그냥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조건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자기 고향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한국을 그렇게 잘하죠. 조금 욕설하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주노동은 이름만 들어갔고 그 전에는 뭐 생각도 못했지만 제가 직접 그런 상황들다 보니까 물론 그런 환경이 다가 아니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엄청 뭐 재밌고 약간 부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예요. 주로 이슬람 종교로 많이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식 그 종교 물론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술 금지예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술값을 물값이잖아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방글라데시는 술을 마약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산이 없어요. 여기는 엄청 산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다른 좀 다양한 풍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불평등한 상황이 있으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월급을 못 받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러 가는데 주변에는 이주민과 관련된 센터가 있었어요. 뭐 이주민과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대부분 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나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각자 종교는 다른데 그 종교단체에서 가서 그런 도움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서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하니까 참 이렇게라도 이렇게 받아야 되나 그리고 봉사의 대상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는데 근데 왜 봉사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 왜 봉사의 대상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만큼 돈은 받으면 되는데 근데 뭔가 좀 잘해주고 있다? 뭔가 도와주고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받기 싫었어요 사실. 왜 그러는가? 같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하면 되는데 물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주민들이 20만 명이었어요. 제가 한 18년 전에 한국에 올 때는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100만 명? 200만 명이에요 지금. 이주 노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유학생도 많아지고 엄청 다양해지고 보니까 200만 명이에요. 그 전체 인구의 몇 프로예요? 4, 5%가 되죠 사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주민들이 선비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아까 얘기하는 거는 오염하고 더럽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학이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쨌든 뭐 그런 작은 기업들이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필요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해결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하지 아까 와이프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긴장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 나누고 싶었지만 막상 전화하는데 타이밍이 참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기 싫은 일들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불평등한 상황들에 대해서 막상 그러니까 농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당사자들이 참 이거 아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주민들도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이면 노동권, 이런 거를 보장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 끝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저요. 무섭죠. 삭발하고 막 문제로 제가 봐도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의 제도적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한국에 거의 한 88년대 이후로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뭐 어떻게 보면 88 올림픽 이후로부터 조금씩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법과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생기는 거는 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이요. 근데 일을 노동자들보다 많이 하고 돈을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제도예요. 그래서 많이 비난받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허가제가 나왔어요. 2003년대. 고용허가제는 뭐냐면 고용주에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에게 허가를 주니까 권한은 고용주한테 있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약간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계약 관계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알려야 된다.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이 사진을 찍는 데가 2002년대, 2003년대 사진이에요. 몇 년 전일까요? 15년 전이죠, 사실. 15년, 진짜 15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노동운동을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돕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약간 서로 도와가면서 후원하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데 되게 열심히 그 노동운동을 하지만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오히려 왜곡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이주민들이 갈 데 없고 여러 가지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어떠냐면 범죄자. 물론 모든 이주민이 착하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전체 이주민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막상 어떤 한 이주민에도 책임 모든 이주민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좀,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이주민들 모습들이 되게 여러분들도 이주민의 모습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느꼈나요? 그러니까 이주민과 관련된 방송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방송이 있어요? 이주민과 관련된 방송 나오는. 지금 많이 들어도 예전이나. 그러니까 이주민과 관련된 방송 콘텐츠들 보면 러빙아시아, 물론 좋아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미수다, 미스니드 수다나 또 기타 등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방송들이 불쌍하죠. 되게 불쌍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못 만나요. 도와줘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든지, 그런 어떠한 근본적인 내용을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서는. 그런 방송들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떠한 일하는 노동자가 10몇 년째 가족을 못 만났어요, 사실. 못 만났으니까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해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울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겠지요. 그렇죠? 보는 관객 우리도 마찬가지,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근데 뭔가 봐준다면 왜 10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지, 뭐 때문에, 그냥 그런 내용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아니면 네거티브한 뉴스들 있잖아요. 약간 범죄 사건에 대해서 막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을까요? 뭐 범죄 아니면 불쌍하거나 이거 말고는 뭔가 다양한 거 엄청 많은데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내용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뭐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가 또 인종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없고 오히려 그냥 도장에서 보여주는 문제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언론에서 좀 부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2004년대에 시작했는데요. 이주민 방송이었어요. 이주민 방송, 시민 방송 RTV라는 게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송 콘텐츠예요, 사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뿐만 아니라 시청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만들어서 주면 원래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시청자가 직접 만드는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KBS 1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콘텐츠 보여주는 게 있어요. 토요일날 마지막 주 토요일인가 아무튼 토요일날 1시간, 1시부터 2시 아니면 1시부터 1시 40분까지 그 40분만 시청자들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송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물론 뭐 시청자들이 만들면 잘 못 만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시청자들의 목소리는 그 정도로 잘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스스로 이렇게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총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네팔에서 오신 분, 미얀마에서, 버마에서 오신 분 같이 해서 그분도 저보다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떨리거나 그렇지만 되게 멋있어요. 한국어 능력이 신의 선물. 어쨌든 그분들이랑 같이 방송 프로그램 만들어 보니까 되게 신난 거예요. 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들을 우리의 불편한 거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여러 방송이나 콘텐츠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만 하는 게 되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만들어서 직접 뭐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은 많이 디지털화 됐지만 그때도 아날로그에 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거의 중간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 들어가는 그 카메라들을 사용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기술들이 좀 잘 아는 게 없었지만 배워가면서 했어요. 배워가면서 2004년도에서부터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그런 프로듀서 역할도 하고 어떨 때 1인 비지죠 사실. 어떨 때 촬영하고 어떨 때 편집하고 또 프로듀서 역할도 하고 어떨 때 출연하고 뭐 다 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뭐 뱅거로로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뭐 뱅거로로 그때도 진행하고 그랬어요. 옛날 사진들 보면 참 잘생겼다. 옛날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들이 이야기를 스스로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은데 근데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터뷰하면 끊임없이 많이 말을 해요,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랬어요, 사실. 어떤 이주민이 인터뷰 시작했는데 밤에 늦게 시작했는데 보니까 계속 찍다가 새벽이 되더라고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할 말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그렇지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대해서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 콘텐츠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시청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내보낸 방송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어로 그런 시사 프로그램 비슷하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 하나 하고요. 하나는 다국어로, 그러니까 다국어로 멀티링거를 해서 8개 나라 언어로 그렇게 해서 방송 콘텐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지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8개 나라 사람들 같이 뭐 여러 나라 사람들 같이 뭔가 방송 만드는 게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도 있지만 되게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저 친구 집에 들러갈 수도 있고 뭐 행사 있으면 또 어떤 한 몽골 친구 집에 가고 어떤 한 이 친구 집에 가고 막 이랬어요. 사실. 그 부분 되게 재밌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뭐 스스로 약간 인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 가지고 있다. 저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자면 그런 거예요. 방송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무실에 전화 왔어요. 어떤 아프리카 출신 가족이 결혼을 하니까 결혼식 웨딩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뭐 지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약간 웨딩 촬영 어디서 부탁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신기할 것 같다. 가보자 약간 해서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웨딩 촬영을 하는 거니까 웨딩 촬영이지만 좀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촬영 약간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몇 명. 그 친구들이 코트디부아르 출신이었어요. 아이보리코스트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음식 준비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뭐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서 음식 준비하는 게 많이 봤지만 춤을 추면서 음식 하는 거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신나는 일이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뭐 그분들도 종교를 믿으니까 뭐 교회 가서 결혼식 하고 나서 밤에는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파티를 하는데 이태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좀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진행했어요. 지하 1층에서 진행했는데 지하 1층이다 보니까 약간 기본적인 곰팡이 냄새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알레르기 체질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막 큰일 나고 약간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또 키 큰 분들도 많고 덩치 큰 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조금 어설퍼였어요. 지금 처음에는. 그리고 음식이 나왔으니까 음식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는 느끼해서 못 먹었어요. 사실 저도 입맛이 한국 입맛이라고 비슷하게 느껴서 그 방글라데시 가도 그렇게 느껴요. 사실 처음에 일주일은 되게 맛있지만 그 다음부터 김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찾더라고요. 하다 보니 라면 챙겨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그 친구들이 결혼식 가는데 그래서 음식을 입에 안 맞는 음식도 있지만 맞는 음식 자체가 잘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춤을 잡아가지고 춤추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춤추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가슴을 흔들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니면 나한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고 했지만 같이 손잡고 춤을 췄어요. 되게 신기한 거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되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약간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 친구들은 지금 또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자주 가서 음식 먹고 그래요. 재밌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에 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다 보니까 자신 얼굴은 TV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 얼굴 TV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 콘텐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아까 물론 러빈 아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보니까 재미없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의문스럽게 그러니까 주변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좀 지쳤어요 사실 프로그램을 하다가 몇 년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내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는 이주민 영화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주노동자 영화제였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전에는 이 영화제 관련된 트레일러 잠깐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 테일러 어떤가요? 테일러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게 된 거죠? 별 생각 없어요? 뭐 별 생각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2006년인가 2008년이었을까요? 2008년인가? 2008년 맞아요. 그때 제목을 짱뽕이 좋아. 짱뽕이 좋아. 여러분 짱뽕 어디 나라 음식일까요? 중국. 중국이요? 확실해? 예?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것도 확실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고춧가루가 참 재밌죠? 예. 중국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만약에 한국 왔다면 뭐 저는 정확하게 그런 역사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짬뽕은 다양하게 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주민들도 많잖아요, 다양하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섞여 있지만 다르게 생겼지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짬뽕이 좋아 그런 메시지를 갖고 영화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제 하면 이런 식으로 자원활동들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영화제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방송 콘텐츠 만들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랑 잘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영화제 하면 영화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공연들도 할 수 있고 관객과 대화할 수도 있고 또 나랑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참 재밌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를 진행했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이주민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있고 이주 노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민 문제도 되게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난민 그리고 이주 여성, 뭐 국제 결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이주 아동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얘기만 뭐 골라서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여봤자 사실 뭐 어떤 공감과 교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힘들다, 우리가 항상 불행하다 이런 얘기만 해서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필요하냐?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노는 얘기가 뭐냐면 음악 공연도 가야 되고 음식도 봐야 되고 얘기도 나눠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얘기죠. 만약에 어떤 다문화에 관련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서는 온갖 그런 트렌드 안에서는 사람들이 뭐 장식하고 막 그렇게 춤추고 막 그 자리에서만 하면 보기만 좋죠. 하지만 저는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식화되는 건데 섞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약간 문화가 다른다는 거는 틀린다는 거 아니다. 약간 그런 거죠. 신기함만 보여주면 신기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어쨌든 뭐 영화제를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고 또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참 재밌게 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영화제가 영화제를 하다가 이게 2008년대 만들어진 영화예요. 만두비. 만두비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이거는 저요. 위에 네, 백진이. 백진이를 설마 모르지는 않겠죠?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두비라는 작품이에요. 그 만두비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맹거로요, 사실. 친구라는 작품인데 2008년대 촬영해서 2009년대 개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짧게 할게요. 작은 화면에서 자기 얼굴 나오니까 언젠가 좀 큰 화면은 좀 크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면 계속 어떻게 상상만 하겠죠. 그러니까 아닌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잘생긴 분도 또 나오겠죠, 엄청. 그 상상을 많이 하겠죠. 나를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뭔가 기진 않네요. 그리고 코드가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2005년대 이주민과 관련된 영화에 처음 출연했어요. 그 영화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이주 노동자 2명이 형과 동생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동생 제가 역할하고 형을 따로 네팔 친구 한 명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다치는데 형을 부상금 달라고 사장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찾을 수 없고 결국은 복수하는 어떤 상상으로 해서 그다음엔 블랙 코미디 영화예요 사실. 단편 영화였어요. 단편 영화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그런 작은 골목 이런 저런 데서 찍고 막 그래 되게 힘들었어요. 밤새 촬영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영화는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상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친구들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극장 화면에서 신기하고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여기 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 해도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촉철해서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영화가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이주민들의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약간 수없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약간 그때 당시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결정할 때는.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자, 만들어보자. 그래서 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 영화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영화 만들이 영화의 감독님은 신동일 감독님이에요. 신동일 감독님의 전 작품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나의 친구 그래야. 거기 2006년도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2008년도에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영화 제목은 민서와 카림이었어요. 민서는 한국 여자, 우리 카림은 약간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런 남자 이렇게 둘이 어떤 관련 민서와 카림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주민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시나리오 있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금 조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맞는 남자 배우를 찾아달라. 저한테 그래서 조건 4가지 있었어요. 뭐였냐면 배우니까 잘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재료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방글라데시 사람 돼야 되고 한국어를 잘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였어요 사실. 재료 자격 문제가 있으면 되게 영화가 개봉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못해요 사실. 개봉관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들을 막 돌아다녔어요. 이 지역 저 지역 가서 사람들이 찾아다녔어요. 어떤 사람이 잘생기는데 재료적인 문제가 있고 뭐 한국어 못하거나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헤맸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나리오 읽어서 그 디테일하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배우를 못 찾으니까 감독님한테 어느 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빠지는 거예요 사실. 시나리오의 카림 역할, 카림이 단지 뭐 제가 온지 3년 되지 않는 그런 상상을 계속 하게 되고 막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카림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예. 그러고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감독님 제가 하면 안 돼요. 감독님은 놀랬어요.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릴레이했어요. 릴레이해서 결국은 그냥 뭐 엄청 고민 끝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뭐냐면 살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여고생이 아니죠. 여고생 역할하는 그 당시 민서를 그때 물론 그 전에 제가 뭐 그렇게 캐스팅됐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 빼면 좀 더 잘생겨 보일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케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뭐 연기 레슨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시작했고요. 근데 살 안 빠져요 사실. 절대적으로 안 빠져요. 그것도 짧은 순간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님 어느 날 불러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서류를 주더라고요. 뭐 어떤 배우가 뭐를 먹고 살을 빼는지 계속 막 감동하다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밥을 굶고 약간 안 먹었어요. 밥 대신 막 도시락 갖고 다니는데 야채만 계속 어지럽고 물론 그거 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국 12kg 됐어요.
예, 12클럽에서 예, 그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서로 다르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동감하기 전에는 예고편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설마 여러분들이 만두비 영화를 못 봤더니 좀 봤어요. 봤어요? 아 그래요? 와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야 되나? 예, 예, 다시 예고편을 보여드릴게요. 좀 올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학교를 더 이상 의미가 없네요. 한쪽도 안 되게 했어. 아버지는 잘. 어느 날 저녁이야? 아시아 사람들도 알죠? 흑인이면 어때? 마음을 내가 마음을. 너나 여기 있고 너나. 만두비 영화였어요. 그 영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사실 서로가 다르지만 친구들 수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아까 한국에서 아까 이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처음으로 배우로 주연 배우로 이렇게 출연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 받았죠. 대상과 약간 또 하나 또 무슨 개봉지원상 무슨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물론 단편 영화에 도전에 출연했지만 장편 영화에서 적어도 뭐 전주 영화제가 한국에서 두 번째 큰 영화제긴 하는데 길에 가보니까 뭐 사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영화 사진 찍더라고 막 어떤 거 같고 여러 가지 하는데 되게 신기하고 다른 거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영화도 상 받으니까 기분 좋고 해외에서도 낭트 영화제 프랑스의 낭트 영화제로 상 받았어요. 사실 또 다른 영화들도 많이 다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로 상영을 했고 프랑스에서도 그 비슷하게 청소년 대상으로 상영하고 그렇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불렀죠. 청소년 관람불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2세로 야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되게 제가 출연했지만 그런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코드가 있어서 약간 그런 많이 멀어졌다 이런 좀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르지만 친구 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물론 다문화라고 하면 그리고 뭐 좀 이주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누구나 혹은 뭐 한국인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거의 상 받는 그런 약간 무슨 행사에 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약간 학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학과가 아니라 사립학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은 그래도 우습게 말하지만 그때 되게 한강하고 되게 열도 받고 그리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였어요. 그런 정말 릭스텐트라고. 그러니까 이유가 단순해요. 뭐 시커먼 이주 노동자가 왜 한국 와서 이런 활동들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좀 더 젠틀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서 근데 그거는 한 번 아니라 계속 연습이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되게 물론 영화 개봉하기 전에도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들 보면서 그럴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했죠. 악성 댓글들이 뭐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그 조직적으로 그렇게 거의 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전체가 아니다. 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믿고 그렇긴 했지만 근데 학법으로 봤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참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학과까지 할 일도 뭐가 있어요. 안 보면 되는데 아니면 뭐 굳이 참지 못하면 뭐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만 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악성 댓글도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조직적으로 누구한테 공격적으로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사실 영화의 총책이 감독이잖아요 사실. 감독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한테 여배우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죠 사실. 나를 싫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만드는 영화의 배우가 남자 배우가 한국인이고 여자 배우가 무슨 동남아에서 온 여자인데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 결혼도 그렇게 많이 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래서 감독님한테는 제가 전화를 약간 행사에 와 있는데 전화를 그렇게 학박 전화 받으니 감독님한테 눌러줬거든요. 감독님 전화 받고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기에는 조금 무섭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다양한 영화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겠구나. 오히려 참 좀 이런 뭐 물론 누구 붙이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나 스스로 좀 더 좀 잘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활동들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아까 만트비의 등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19금 영화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가 약간 감독님이 워낙 한국에서 알려지는 거는 약간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여기서 모르겠어요. 참. 어쨌든 뭐 좀 약간 잡죽이 좀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관심이 많아요. 한국의 교육제도 또 나름대로 무슨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도 강요하고 그러면 뭐 나쁠 거 뭐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약간 아까 케일라를 봤잖아요. 이놈의 뭐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무슨 누구를 선정하고 있었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거밀인데 어쨌든 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꺼내는 것 같아요. 감독님 같은 경우.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도 얼마 전에 개봉했어요. 검 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더라고요. 만들고도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뭐 약간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약간 광화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촛불 수묘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참 좀 다양한 경험이 얻었어요. 제가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공장에 가고 또 뭐 이주민들에 관련된 목소리나 이런 거 팬들이 좀 더 많이 알려낸다 싶어서 한국의 방송 활동도 하고 영화제도 만들고 했지만 결국 출연까지 하게 되고 또 출연까지 하게 되니까 이런 저런 뭐 경험들이 많이 얻게 된 것 같은데 참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런한 그런 목소리나 이런 내용들이 좀 그런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활동이라고 하면 활동인데, 근데 그런 다 열악해요, 사실. 열악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열악하는데 왜 열악할까요? 재미있는데 좋은 작품들 만드는데 왜 열악할까요? 저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재미있으니까, 의미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또 보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정말 잘 뭐 정답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랑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체 인구의 4~5% 정도 이주민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다 따로따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 나타나는 거는 약간 서로 간에서 약간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만두라는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따른 활동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스스로는 활동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뭔가 좀 책임져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다. 그리고 약간 의미 있고 또 나름대로 보람 있고 또 마찬가지 좀 재정적인 문제 좀 해결돼서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노력하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한국에는 이주민들 많은데 이분들의 다양한 그런 문화를 같이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고자. 그래서 2013년에는 아시아 미디어 발전 팩토리라는 단체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 안에서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포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미국인 그 지역이 아니라 자유함, 누구나 다 와서 즐길 수 있고 같이 음악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특히나 이거는 왜 그렇게 만들냐면 제가 2006년도에 이 영화 본 적이 있었어요. 2006년인가?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라 오르케스타 비피아드 빅토리오, 약간 정확하게 한국어 해석하면 빅토리아 광장의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라는 공연집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음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음악을 하니까 뭔가 있을까요? 소통의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공연하면서 되게 멋있는 공연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연 장면을 못 보여주지만 잠깐 한 1분 동안 음악을 잠깐 들려줄게요. 네, 시간상으로는 오래 못 보여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제가 보면 참 재밌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팀을 검색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팀을 한국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한국에서 어떤 질문 듣고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 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언제 얼마 됐고 뭐 이런 여러분들은 아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사실 그런 질문들 많이 드려요. 사실 그 질문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듣는 사람 입장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오랫동안 이런 질문들 들으니까 참 그런 어떨 때 귀찮기도 하고 질문을 대답하기가 예전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 예전에 늦게 택시를 타고 막 집에 들어갈 때는 되게 본 아저씨죠? 택시 아저씨들이 또 물어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방글라데시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밥도 질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또 방글라데시라고 얘기하면 공장에 일하는 일종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네. 물론 노동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밖에는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나는 어떤 날 미국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미국인 얘기하면 어떤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막 차를 미국인 그렇게 안 생겼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그럼 미국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럼 한국인도 맞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한국인이 되는지 내가 설명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사실 팜피티 끝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귀찮고 뭐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나는 참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방글라데시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인도에서 태어났고 또 좋아하는 삼촌도 파키스탄에 살고 또 뭐 제가 또 한국 와서 이렇게 이주하고 또 형이 뭐 일본에 있고 동생이 또 독일에 있고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글로벌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We are the global family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스스로 지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구인이다. 외계인 아닌 이상은 지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사실 우리가 지구별 시민과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뭐 다들 지구인이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죠. 외계에서 온 분 있었으면 뭐 드라마에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구인 뮤직 밴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지구인 뮤직 밴드는 그 밴드 안에는 뭐 한국인 포함해서 다양한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여러 나라 사람들 같이 즐겨서 음악할 수 있다는 팀이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구인 뮤직 밴드 만드는데 마찬가지 여기 팀들도 서로가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한국어, 어떤 분이 영어, 어떤 분이 둘 다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통역을 많이 영어를 조금 하니까 통역을 많이 하는 코디네이터 하면서 기획자임에서 또 통역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고 가는 얘기들 엄청 많은 통역을 게다가 뭐 제가 돈 받고 통역하는 것도 아니라 무조건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좀 피곤하죠. 그래서 어느 날 통역을 끝났어요. 뭐 통역을 안 하겠다고 알아서 소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음악을 통해서 소통을 잘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지구인 뮤직 밴드 만들어서 공연들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공연 장면들을 좀 보여줄 텐데요. 이거는 이천에서 맥주 축제에서 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서 공연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페스티벌 축제에서도 공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냐면 참 재밌어요. 이분들을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진 음악 자체가 아름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넣지 못한 음악들이 딱 만들어서 내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재미있고 꼭 뭐 음악의 뜻을 알아야 되고 뭐 음악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 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음악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이 없어요. 어디서 지원받아서 만드는 거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원래 다른 잡이 있는데 그 잡이 있으면서 이런 문화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년에 한 13번 정도 공연을 하다가 해산됐어요. 물론 뭐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와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문화, 이주민, 외국인, 뭐 기타 등등 단어에서 엄청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받아야 되는지 어디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엄청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것이다, 틀린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톱밥 먹었어요. 먹고 자랐어요. 지금도 가끔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맛있습니다. 먹어요. 지금 맛있습니다. 손톱밥은 맛있어요. 뭐 경험하지 못하면 뭐 경험해도 좋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먹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잘 씻어서 먹으면 맛있으면 뭐가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지 더럽다고 틀린다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근데 뭐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 젓가락이나 이런 걸 이용하잖아요. 그 만약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왜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단순하잖아요. 같은 거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입에 넣다 뱉다 하면 상상해봐요. 뭐 더럽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뭔가 틀린 게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나친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면 뭐 꼭 그렇게 안 하는 거지만 근데 뭐 우리가 다문화, 다양성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양해요. 다문화요 사실.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음악 여러 가지 다 다문화예요. 자체가 다문화예요. 다문화는 거 다른 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다문화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한국에 그렇게 200만 명 와 있는데 이 숫자가 되게 많은가요? 적을까요?
뭐 적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해외? 그렇죠, 약 700, 정확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하세요? 네, 선물 드릴게요, 하나. 제가 이게 별거 아닌데요. 제가 선물 받았는데 선물 드릴게요. 이게 둘이서 약간 가서 전시회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700만 명. 700만 명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이주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주를 한다. 이주 와서 이렇게 돈 번다. 이게는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가 있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주하는 게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 가지고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다양해요. 어떤 사람이 뭐 돈 벌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살기 싫어서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서 갈 수 있고 여러 엄청 다양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주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 식구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면 뭐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콘텐츠를 통해서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를 들자면 이주민의 그런 편견, 인종차별 문제 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엄청 많이 그런 캠페인을 해봤자 사실 이런 공연집 하나만 있으면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 다양성을 같이 즐기고 같이 약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주로 약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팀조차도 한국에서 만들기 되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에요. 솔직히는. 특히 문화예술 개념. 게다가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문화 교류를 하면 무조건 뭐 한국 문화를 해외만 알리는 게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다양한 문화를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동시에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서로 간에 엑스체인지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엑스포트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를 위한 필요한 것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제대로 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이 생각으로 영화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제 중 하고 있는데요. 다양성 영화라고 하죠. 인도 영화, 뭐 프랑스 영화, 방글라데시 영화도 하게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영화들을 갖고 왔는데 뭐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어떤 인도의 어떤 수녀가 춤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인도의 어떤 가스 제도나 약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사실 어떻게 보면 힐링 영화라고 말하면 그럴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서도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영화. 네. 그렇게 말하자. 제가 수입했으니까 여러분들 보면 나한테 50% 들어온다. 예, 너무 홍보하는 거 아닌가 하실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영화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11월 달에 아프리칸 닥터라는 영화를 개봉했어요. 11월 3일. 이 영화 어떤 얘기냐면 어떠한 실화요. 어떤 흑인 의사가 아프리칸 시골 마을에 1970년대 초반에 시골 마을에 프랑스 시골 마을에 가서 의사 활동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흑인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처음에 되게 어렵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 좀 잘 지내는 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가지고 또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참 이 실하다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의사 선생님이 참 되게 멋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나 이런 변경들이 무거운 이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되게 유쾌하고 코미디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수입해서 그런 거 아니라 영화가 자체가 좋아요 사실. 같이 온갖 이게는 19가 아니에요. 22세예요. 네,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칸 영화제에서 칸 영화 마켓 시장에서 갖고 와서 이거 11월 달에 개봉했는데요. 근데도 그때 당시 촛불이 커져서 사람들이 영화관에 많이 안 찾았어요. 뭐 그거는 이유겠지만 어쨌든 뭐 변화를 항상 지지하긴 하지만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도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입해서 한 거 아닌가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약간 네, 그렇게 신기해서 바라보는 그런 거 되게 리얼하죠. 식당사는 예고편을 못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5월달에 개봉했어요. 마운틴맨 5월달에 마운틴맨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이 영화도 만지는 게 실화인데 이게 인도 미하주에서 약간 저 부처님 태어난 그 지역 근처예요. 미하 룸비긴 지역하고 가까워요. 그 지역에서 어떤 남자가 22년 동안 산을 깎아서 키를 만들었던 이야기예요. 왜냐면 자기 와이프를 길 가다가 추락해서 죽어서 그 처음에는 산의 복수, 그 다음에 예정, 시골 마을의 주민들의 생각을 해서 길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길 없으면 60km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런 관련된 영화예요. 이것도 관계 별로 없었어요. 역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영화를 갖고 오잖아요. 어디 나라 영화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그거는 두 번째고 어디 메이킹 어디인지 따라 달라요. 그래서 까다롭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와주딘 시디라는 배우가 있는데 배우가 인도에서 되게 엄청 잘해요. 멋있고 존경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제가 영화도 제작을 했어요. 약간 단편 영화 제작하고 또 뮤직비디오 제작하고 또 지금 기획 중인 영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뭐 영화 제작보다 오히려 또 배급하는 게 좀 쉬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제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아직도 그렇긴 하지만 또 뭐 이거는 지금 5월달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번 달 21일부터 23일까지 23일 동안 뭐 영화제를 조그맣게 만들어요. 뭐 방글라데시에서 9편 작품 갖고 와서 3편하고 장편 하면서 서울 상암에서 하고 있는 상암 서울 영상 자료원에서 21일부터 23일 날인데 뭐 그런 행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행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아니라 뭐 그런 다양한 영화들이 갖고 와서 같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약간 서로 간에 약간 좀 뭐 무조건 가르치는 거 이런 거 아니라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같이 즐기고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벤트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8월 달에는 약간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남편 영화 여러 개 묶어서 개봉하는 영화도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경계인이라는 지금 제목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8월 달에 좀 개봉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2주나 이렇게 관련된 영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는 한국 영화였었어요. 되게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잘 보고 그 작품 지금 개봉 준비하는 영화예요. 그거 말고도 뭐 또 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솔직히는 그런 이주민에 관련된 그 컨텐츠와 만들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한국을 바꾼다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주변에서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조금 또 약간 좀 또 어떤 마련한 행사 이런 장들을 만들어서 좀 재미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보자. 공연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그런 영화 상영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의미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는 거는 뭐 부족하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이 있어서 좀 많이 힘을 얻게 되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컨텐츠들이 뭐 사실 만들면 시장에서 잘 안 받아들이면 또 좀 어떻게 우리가 제작자 혹은 배급자 입장에서는 배급사 입장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생각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많이 힘과 이런 거로 된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야기가 이어질 줄 알고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끝 그러셔서 이제 좀
좀 당황했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8월 3일날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해주신 얘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지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주 노동을 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하이클래스 영화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어떻게 영화계에 발을 들여놨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겠어요. 방송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하는 그런 방송 콘텐츠 제작비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제작물들이 되게 딱딱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다양하지 못했어요 사실. 어떤 기획을 좀 잘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작비가 적은 만큼은 또 콘텐츠 되게 좀 잘 만들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약간 좀도 약간 우리가 직접 제작을 못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콘텐츠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연히 이주민에 관련된 그런 영화제나 방송 콘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관련된 그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나라에서 또 하는 그런 행사들도 가보고 일본 이런 데서도 하는 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도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뭐 이주민에 대해서 혹은 또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영화제를 만들다 보니까 영화제가 단순히 어떤 행사로만 해서 끝나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도 영화제를 만들어서 그런 일반적으로만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게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시장에서 좀 더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주민의 영화는 단지 어떠한 일회성적인 어떤 행사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배급하고 그리고 관련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행사장에도 많이 찾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서울독립영화제 아니면 전주국제영화제, 부산영화제 이런 데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뭐 이런 콘텐츠들이 정말 저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로 출연해달라는 요청도 오는 거 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네, 오늘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원래는 이주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오늘을 계기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시간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흥미가 돋아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만약에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거 있어 이거 한번 봐봐 이런 거 있어 한번 너 관심 가져봐봐 했을 때 그 친구가 내가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관심이야 뭐 사실 재미있으면 관심이 생기고 뭐 약간 접하게 될 때 관심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인데 무조건 가자 무조건 보라 약간 가르치는 거로 하면 오히려 약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약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행은 이거로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그런 경험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런 들 통해서 좀 재밌는 콘텐츠 혹은 뭐 좀 재밌는 그런 행사 혹은 그런 거에 좀 찾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무조건 가서 이 친구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좀 가서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거나 뭐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자리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사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자리 많이 없어요. 이주민 관련된 그런 행사나 뭐 기획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리는 없는데 막상 데려가게 되면 좀 되게 뻘쭘하고 되게 재밌는 장소에서 뭔가 월악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힘든데 또 다른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겠죠. 뭐 그냥 그거부터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리잖아요. 이주민들 음악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 기획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 친구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찾아다녀요. 왜냐면 우리가 좀 아시아 무슨 문화가 한국에서 이주민 중에서 그렇게 아시아 출신 친구들이랑 같이 한 10명 정도 되는 기획팀으로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회의를 안 했어요. 뭐 했냐면 음식을 먹었어요. 어느 날 이 나라 음식, 어느 날 그 나라 음식, 그리고 공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주민이라서 이주민에 대해서 문제가 관심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주민 거의 지구인 뮤직 밴드 만들 때 마찬가지인데 다들 각자 생각이 달라요. 사실. 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올바른 그러니까 뭐 변모하는 건데 그래서 억지로 뭔가 가르치고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 좀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서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서 친구 되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하게 학답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접하기 쉬운 그런 플랫폼을 찾으면 어떨까? 영화를 보면 어떨까? 공연을 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거를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질문 네, 오늘 강연하신 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 거주를 오래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정착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제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한국 사람이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이제 계셨으니까 당연히 한국 분이실 것 같고 문화도 이제 거의 많이 체험하셨고 아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지금 그 방글라데시 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그 시각으로 한국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분들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서도 지금 K-pop 그런 관심 있는 모임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새롭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한때는 되게 안 좋은 시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보다 왜냐면 안 좋은 소문들이 또 쉽게 퍼뜨리잖아요. 나라마다.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한국은 개고기 먹는 나라 이런 거 안 좋은 거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안 좋은 거로 솔직히 저도 한국인이지만 예를 들면 뭐 일밖에 모른다. 일을 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거 안 좋은 시각이었지만 점점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별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거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지금 문화 뭐 특히 뭐 K-pop 문화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따라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남아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좀 안 되지만 약간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보다 한국 되게 다이나믹한 나라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모습들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민주화 역사도 그러니까 한국의 보면 거의 비슷해요. 방글라데시랑. 하지만 뭐 좀 아직까지는 좀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약간 좀 되게 좀 많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뭐 많이 좀 관심 있게 게다가 뭐 방글라데시에서 보면 소묘가 있잖아요. 이게
거의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1위 아니면 1위가 되겠죠. 근데 중국을 넘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산업동력이나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거 산업도 사실 한국에서부터 지원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여기에서 소규모 산업이 그러니까 문 닫을 때죠. 또 방문하지 마서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물론 그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많아요. 어느 한날 뭐 5층짜리 건물 막 무너지고 전면 정도 들어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는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나 문화의 부분을 많은 부분들이 좀 따라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 강연을 들으면서 약간 되게 한 인생에서 맨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는 원래 전공이 경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에 오시면서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하시면서 좀 약간 힘드셨을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경영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되게 인생이 참 신기하구나라는 느낌 받았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그 시위를 준비하시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하셨던 게 방송을 하셨다고 했을 때 그 방송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지에 대해서와 그리고 또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혹시 꼭 무조건적인 변화를 꾀하신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와 한국과의 문화 차이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뭐 산이 많다 뭐 그걸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 번 많이 질문드려서 질문이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되게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꾸로 그때 열정이 되게 넘쳤어요. 솔직히 열정이 넘쳐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기에 거의 혼자 상봉을 했어요. 혼자 일하고 물론 다음에는 엄청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는 되게 열심히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힘들다는 게는 없었다는 게 말하기 좀 그렇고요. 힘든 점 많았지만 그거는 더 계속 배워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리고 방글라데시 두 번째 질문 뭐였죠? 혹시 그 변화했던 부분이 이렇게 노력을 방송을 통해서 했다는 첫 번째는 이주민이 직접 방송하니까 되게 일반 언론에 되게 신기해서 그렇죠. 엄청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한다 해서 좀 진짜 부정적인 아니라 약간 포지티브한 그런 언론 보도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 인터뷰하는 거는 귀찮은 정도로 인터뷰 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방송하는 게 보다 인터뷰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그렇게 하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뭐 그거는 또 한쪽에서는 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다른 사업들도 영화제도 같이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과 문화적 차이죠. 그렇죠? 또 있었어요 중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방글라데시에 자주는 안 가지만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은 방글라데시 물을 안 마실 때가 많아요. 배탈 배탈 나요. 어떻게 아무리 조심해도 배탈 날 때가 많아요. 김치 뭐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몸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뭐 성격도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하고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해요? 되게 빠릿빠릿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되게 약간 저쪽에 또 사실 좀 자연스럽잖아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되게 느리다는 거, 또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데 저는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한국인 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성격도 그렇게 많이 변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이점이 많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날씨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밤 늦게까지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술 좋아하면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늦게까지 수 있고 방글라데시는 많이 하니까 못 마시니까 뭐 이러자면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참 여기는 되게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기회가 많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기획하면 주변에는 되게 전문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방글라데시랑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약간 방글라데시에 있는 영화 감독들도 또 여기서 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조금 생겼어요. 그분들랑 약간 프로젝트 기획 중이기도 하긴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차이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영화 오히려 영화계 제가 있으니까 영화들이 영화 감독들이 존경하는 영화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뭐 복준호 감독도 그렇고 김기덕 감독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되게 특히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영화를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지 않아요. 뭐 워낙 또 저 설명을 또 잘 해주셔서 뭐 더 궁금한 부분들이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또 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8월 3일에 저희 토크 콘서트에 와주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마복 대표님 모시고 문화 다양성이라는 저희 사회의 한 부분을 좀 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주민이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사실 우리 국민이 같이 사는 이웃인데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이마복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